야권 소식들이 조금 예, 준비되어 예. 있는데요. 하나는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제 더민주혁신회의를 하나에 이제 빗대는 발언들이라든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 발언들을 연달아 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에 대해서는 뭐 공천이나 이런 거를 뭐 문제 삼으면서 국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뭐 이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고, 일부 강성 개딸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김두관 의원이 나가도 너무 한참 나갔어요. 어떻게 하나회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회는 이놈들은 완전히 군인들을, 응? 지네 정말 같이 일하던 군인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정권을 찬탈하고 나라를 독재로 만든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회랑 더민주혁신회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혁신회의가 지난 뭐 총선에서, 뭐 공천에서 막 이렇게 뭐 다 잘라버렸다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그렇게 드러난 게 없어요. 다 공천에서 똑같이 다 올라갔는데 오히려 공천 혁명이 일어났죠. 당원분들이 막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광주시당 위원장에서 이제 더민주혁신회의 강의원 후보가 낙선되기도 했고, 낙선되기도 했고요. 사실 그건 봐도 이제 말이 안 이거 뭐야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하나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러면. 이거는 이제 당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피력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험한 지금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 김두관 그 후보가 90% 정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90% 가깝게 되고 있는데 이 90% 넘는 거면은 여론의 대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을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하나회라고 네. 하고 개딸이라고 폄하하고 뭐 이런 거 아니 30% 20%면 모르겠어. 90%를 대상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심지어 저희가 뭔지 의심스러운 단계로. 그 저희가 뭔지?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선거에 나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0%가 돼가는 상황에서 이 90%가 개딸이다.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비판하는 게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이 비판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런 목적에서 자꾸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뭐 탄핵보다는 개헌으로 가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좀 옳지 않은 지금 이런 세력들이 자꾸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뭐 많이 있었죠 최근에. 뭐 토론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뭐 탄핵만 보면은 뭐 이제 조국 대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얘기가 뒤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개헌 그거. 네.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게 아예 이제 개헌을 제안을 했다는. 진짜. 근데 윤석열이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참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개헌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은 뭐 한동훈의 특검법 제3자 특검법 이런 것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이런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성호 의원도 있었죠. 정성호 의원도 개헌 얘기도 하고 제3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움직임들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어서 아예 그냥 이번에 보도 해프닝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31일 날에 갑자기 뜬금없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이런 보도를 냈었어요. 이거 진짜 흥미있는 기사입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당선되면은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 추천안 이거를 수용하겠다, 할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받겠다 이런 거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 캠프는 곧장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네. 일축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기억나는데요. 당일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보고서. 그러니까 이 기사가 뜨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 입장을 밝히는 데는 몇 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몇 시간의 과정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냐? 토론회 때 그 OX 드는 거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때 보도가 이제 새 나왔죠. 후보가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만 유일하게 3자 추천은 그거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X를 냈어요. 김두관 후보랑 그 남자분이 누구죠? 김지수 후보인가? 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X를 내서 역시 딱 중심을 잡고 가는구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그 민주시민들의 응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보도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측근이 이게 지금 측근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동아일보가 이런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둘 다 있을 것 같다는 둘 생각이 다 들고요. 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 주변에 계속 실제로도 말이 나오고 있고 특검법 받아야 된다. 지금 언급된 분만 해도 정성호, 뭐 정봉주 뭐 이런 분들까지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예. 뭐 누가 했을지는 뭐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일각의 어떤 세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어떤 민심이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살피는 편이기 때문에 좀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 보도를 약간 흘려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언론들에서는 이 3자 특검법을 받게 하려고 네. 통과되게 하려고 보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한동훈의 특검법을 제안해서 오히려 뭐 선수를 잡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민주당 내 어떤 수박 세력과 언론들이 협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많이 수박을 캐내는데도 이 수박이 계속 나오니까 참 결국은 이게 촛불 시민분들의 얼마나 그 견인 압박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맡겨놔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손을 놓으면은 국민들이 손을 놓으면 그 즉시 변질되고도 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이번에 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대단히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게 이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전쟁 와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와중이라고. 네? 엄청 압박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고 막 연락이 막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해가지고 막 대책회의하고 이러면은 실제로 언론 보도로 보면 우리는 기사 하나지만은 당사자에게는 압박이 상당히 될 거거든요. 압박이 되고 자꾸 해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류가 좀 조성이 되고 이게 또 보면은 이재명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거부를 했지만은 속내는 이런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그렇죠. 그런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내심은 그렇다 이런. 저는 분이 정성호 의원도 자꾸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측근 맞나 싶어요. 그 정도 측근이면은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만약에 정말 측근이면 좀 거리를 두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분은 측근이 아니라 직간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